bringing together 90 member countries and 3,000 public and private bodies. The World Energy Council is a global energy network that delivers actions required for the worldwide energy transition. For the last 3 years, David Kim Young-hoon, Chairman and CEO of Daesung Group, has led the global energy industry as chair of the World Energy Council. Daesung Group has accumulated practice and expertise in the energy sector for the last 70 years or so, since its founding in 1947. David Kim Young-hoon has shared his insights with the world as Korea's leading expert in the energy industry. We meet with David Kim Young-hoon, Chairman and CEO of Daesung Group, on today's Heart to Heart. 현재 세계 에너지 분야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세계 최대 민간 에너지 기구인 세계 에너지 협의회 World Energy Council을 이끌며 또 에너지 분야에서 힘쓰고 계신 대성그룹의 김영훈 회장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먼저 회장님께서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같이 매일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월드 에너지 카운슬 체어로 있는 사람으로서도 사실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 네.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물며 한두 마디로 말씀드리긴 더욱이 어렵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시청자들이 또 에너지업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 네.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얘기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 X축과 Y축이랄까 입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역사적으로 접근한다는 면에서 보면 소위 산업혁명, 에너지의 트랜지션이라는 게 산업혁명을 가져오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 현상을 보고 아놀드 토인비 유명한 역사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저씨도 토인비인데 네. 역사학자였어요. 그분이 만들어낸 게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의 핵심이 에너지 트랜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석탄 엔진으로부터 네, 네. 시작됐고 2차 엔진은 발전하는 네, 네. 전기 발전에서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Grand Energy Transition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석탄, 석유 쓰다가 신재생으로 바뀐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네, 네. 여기서 새로운 이제 동력원, 기존 동력원을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동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엔진, 새로운 모터, 새로운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가 이제 새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에너지를 보는 입장에서 바로 지금 그런 시점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1차 산업혁명,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서 제임스 와트나 니콜라 테슬라 같은 그런 일,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일, 그 사람들 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 전 세계적인 변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글쎄요, 이해하기 너무나도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좀 상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지구에 글쎄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글쎄요 에너지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석유, 가스가 네, 얼마나 편리합니까? 네. 지금 모든 인프라가 너무나 잘 갖춰져 가지고 지금 석유 가격이 생수 가격보다 싼 거 아세요?
아, 그런가요? 생수 한 통과 석유 한 통과 비교하면 생수병이 더 비쌉니다. 그만큼 우리가 싼 값에 석유를 쓰고 있거든요. 생산, 공급, 분배 모든 인프라가 너무나 잘 갖춰져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편리하지만 소위 서스테이너빌리티, 네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요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소위 글로벌 워밍.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CO2가 대기권에 올라가면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 효과 때문에 태양이 지구로 들어오면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가지고 네. 계속 이제 지구가 더워진다는 얘기죠. 네네. 이제 그것을 기상학자들이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공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석유나 가스가 큰 이제 범죄 집단같이 좀 그렇게 좀 우습게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석유 가스가 이 전 세계 경제를 다 돌아가게 하고 엄청난 그 부를 창출하고 가져오는 동력원이거든요.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석유나 가스도 석유가 한 5, 60년, 가스가 7, 80년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석유 가스에 대해서 막 이제 몰아붙이고 하는데, 실제는 이전에는 이 석유 가스가 없어질까 봐 다들 걱정을 했어요. 네. 이제 석유 가스가 없어지면 뭘 어떻게 하나, 이제 그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석유 가스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걸 찾자. 네. 다른 걸 찾자는 얘기는 똑같은데, 과거에는 석유 가스가 없어지면 그게 대안으로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했던 얘기고, 요새는 석유 가스가 있어도 이건 쓰지 말자, 다른 걸 찾자, 이제 이렇게 네네.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필요로 인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네네. 그래서 새로운 걸 찾는다는 측면에서 요새 나오고 있는 게 소위 태양광 풍력 네네. 같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도 이제 중요한 대안이 되고 뭐 등등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그 딜레마에 우리 직면한 것이, 석유나 가스가 CO2를 생산해서 글로벌 와밍을 가져온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엄청 안정적이잖아요. 석유가스가 현재로 와서 너무나 풍부하게, 아까 말한 대로 생수보다 더 싸게 공급이 네. 되니까. 그런데 태양광 풍력은 이 intermittency, 우리말로 가늘성, 단속성을 표현하는데, 태양이라는 것이 구름이 끼면 태양이 비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폭설이 내려서 태양 패널을 덮어버리면 발전량이 제로가 되어버려요. 근데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불었다 안 불었다 이렇게 네.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누가 압니까?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미턴스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소위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라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이게 뭐 지금 현재 그 에너지 트렌드인 트렌드가 아주 거잖아요. 핵심적인 트렌드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시민들은 ESS에도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데, 네. 이 우리 가령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전자시계 다 거기 보면 에너지 스토리지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쉽게 말해서 우리 회중전등 켜는 네네. 플래시라이트, 그게 다 배터리 들어가 있잖아요. ESS가 배터리 같은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ESS는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비치지 않을 때, 발전이 안 될 때, 그때 전력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병원에 환자들이 뭐 응급수술하고 뭐 다 입원하고 있는데, 중환자들이 있는데 불이 나가버려요. 그렇죠. 끝나버리잖아요. 요새는 모든 것이 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B세와 AD가 갈라지는 거죠. 완전히 암흑 시대, 야만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제가 미국 처음 유학 갔을 때 78년인가 도착하는 날 뉴욕에서 대정전이 일어나가지고 네. 뭐 그 약탈 뭐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도시 하나 전체가 네. 완전 야만화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새도 뭐 런던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최근에 뭐 그러고 블랙아웃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블랙아웃을 한번 해보면 전력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좀 실감이 나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태양이, 그러니까 밤엔 태양이 없다. 그 다음에 눈이 온다. 구름이 낀다. 이런 태양광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태양광을, 어떻게 전력을 공급하나. 그는 평소에 이제 태양이 많이 있을 때, 일조량이 많을 때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네네. 그때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 참 좋은 시스템 아닙니까?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발전능이 ESS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ESS가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서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중국, 일본이 전 세계 ESS 시장에 거의 생산량의 100%를 우리가 극동 삼국이 생산을 하고 있고 기술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미래 에너지의 주력이 한국, 일본, 중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아마 제가 한국에 네. 기업인으로서 월드 에너지 카운슬 체어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에너지 트렌드에 대해서도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WEC 이제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얼마 전까지 이제 WEC 회장으로 3년 동안 계셨고 그리고 WEC가 어떤 취지로 이제 설립이 되었는지 그 설립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WEC가 설립된 배경이 처음 그 역사적으로 네. 그저 뭐 여러 사람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또 역사인 또 얘기를 한다면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게 1910 그러니까 2차 대전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 전체 전력망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근데 요새도 가만히 보세요. 구리선이 자석 사이를 통과한다. 네. 혹은 자석이 구리선 사이를 통과하고 어느 쪽이든지 그러면 거기서 일렉트론이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유럽의 과학자들이 패스네이트된 거죠. 이 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뭐 환상적으로 사람들 완전히 그냥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전력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최첨단이니까. 그래서 전력선을 막 깔고 이제 그러다가 1차 대전이 터지면 다 없어지니까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독일에 속했던 프랑스에 속했던 영국에 속했던 피처간에 서로 동료의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전력을 복구시키자.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한 거죠. 아 그렇게. 그래가지고 전력망을 복구하기 위해서 전력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모인 게 월드 파워 컨퍼런스라고 네. 그분들이 1923년에 모였어요. 그래서 월드 에너지 카운슬이 월드 파워 컨퍼런스라고 1923년에 그렇게 네. 시작됐다가 그것이 이제는 전력을 생산하려면 코올도 필요하고 석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멤버들 코올을 석탄 쪽에서도 오고 석유 쪽에서 들어오고 가스에서 들어오고 또 원자력 발전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월드 에너지 카운슬이 이제는 월드 파워 컨퍼런스에서 멀티 에너지 네, 조직으로 네. 바뀌어 버렸어요. 서로 협력을 하면서 도와가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일한 멀티 에너지 오거나이제이션인데 이것이 90여 개국이 모여 있고 90여 개국의 각국마다 멤버 커미티가 있어요. 네.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일본에도 있고 그 멤버 커미티를 통해서 그 국가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그 에너지 엑스퍼트들, 네. 학교, 뭐 연구소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3,000여 개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학계, 업계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월드 에너지 카운슬입니다. 근데 이 WE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총회를 말하자면 올림픽과도 같다. WEC 같은 경우는 그냥 에너지 분야니까 UN이라고 할 수 맞아, 있겠네요. 또 그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3년에 이제 한 번씩 개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는 아부다비에서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즉 그러니까 이전 총회와 좀 차별성을 좀 프로그램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제일 주목받았던 네.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Pathway to Prosperity라고 네 번째 날이 있었던 테크놀로지 데이입니다. 네네.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파슬 퓨얼 쪽으로 얘기한다라든지 아니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얘기하다 보니까 폴리시 쪽을 주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그 테크놀로지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네네. 그래서 Set 100라고 Start Any Transition 해서 전 세계 가장 촉망받는 에너지 기업들, 기술자들 저희 초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 기술자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초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 그래서 엄청난 그 각광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저는 이제 꿈은 저는 이제 체험 요번에 끝나지만 이게 한 반 정도로 더 비중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사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 9일부터 이제 12일까지 사흘간 열렸던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24차 세계 에너지 총회 그 현장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보시죠.
The 24th World Energy Congress was held in Abu Dhabi from September 9 to September 12. I'm confident if the world energy leader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follow together, the pathway revealed by innovative, appropriate technology, they too will attain both a sustainable energy future and prosperity for all. Energy experts from about 150 countries gathered together to hold various discussions on the theme of energy for prosperity. What may be the future of the world energy market envisioned by David Kim Young-hoon? Let's find out. WEC가 이제 한국에 설립이 된 게 언젠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1967년입니다. 아, 67년도요. 네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1967년에 설립이 되었지만 사실 2005년도에 이제 회장님과 WEC가 인연이 되면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APEC이라고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모임에 제 비즈니스 카운슬의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서 에너지 문제를 제가 대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국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월드 에너지 카운슬에서 마침 자기들도 사람을 찾다가 같이 서로 이제 된 게 수요 공급에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네, 정말 좋은 인연이 네. 된 거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는 또 대구에서 세계 에너지 총회를 개최하려고 사실 2005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유치나 준비 기간 중에 글쎄요. 좀 어려웠던 점들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다면 혹시 이 자리에서 저희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히 지구를 한 7바퀴 반 돌았습니다. 네.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월드 에너지 카운슬 리더십은 유럽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아시아에서 도전한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 제가 그때 모토를 가지고 얘기한 Beyond Energy, Beyond Europe.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 특히 우리 한국이 미래 에너지 주역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네네.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그때 제가 지지를 받았죠. 사실 8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이제 WEC 수장으로 3년간 WEC를 이끄셨는데 혹시 이제 성과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까지 WEC의 중심이 네. 전통적인 전력 사업이라든지 네. 전통적 석유, 가스 그분들은 당연히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현재 미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제 기술 중심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에너지가 자원이 있어야 되는 자원 기반 산업이었고 그다음에 자원이 없더라 돈이 있으면 또 뭐 심해 가서 석유를 꺼내니까 캐피털 인텐시브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었다면 이제 미래는 그게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기반, knowledge based industry로 바뀌어지고 그다음 기술만 있으면 돈이 오잖아요. 요새 기술 있으면 돈 막 투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인텐시브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WEC 변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뭐 구글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회사 우리 이제 다 우리 커뮤니티에 영입해야 되고 등등 이제 새로운 이제 블루오션을 제시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까 말한 그 Pathway to Prosperity라고 이제 적어도 WEC의 4분의 1은 이제 테크놀로지 쪽으로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는 이 에너지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6월은 또 남북녀가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엔 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러시아 가스 프로젝트는 사실 처음 시작될 때 네. 제가 정덕구 산업부 장관하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MOU를 맺고 왔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입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니까 지금까지 미뤄졌는데 현재 또 러시아가 북한이 다 생존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가스 프로젝트는 이 가스가 러시아로부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러시아도 좋고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또 심지어 일본이나 중국도 좋고 네네. 극동의 모든 국가들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항상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겼거든요. 비트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잠시 이제 생션 때문에 멈칫멈칫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풀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인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했었죠. 네. 그러면은 국제 에너지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어떤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그 잠재력을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잠재력을 우리가 모르니까 아, 얘기를 못.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 같은. 네네.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탈핵이라는 것이 정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원자력이라는 것이 지금 르네상스가 가지고 글로벌 워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고 있는데 원자력만한 게 없다는 것이 이제는 좀 공감이 확대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원자력으로 돌아오고 있고 네. 영국도 그러고 있고 호주도 그러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자력을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제대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 운영까지 전체를 일괄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미국에 와서 그 사업 하겠어요?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중국이 와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경제권에서는 우리가 거의 뭐 독점할 수 있는 네. 안전성은 우리나라 APR 1,400만큼 안전한 게 없거든요. 바로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그 공인 받았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이 아닌 회사가 그 공인 받은 건 처음 케이스거든요. 네네. 유럽에서 그 보고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참 앞으로는 국익을 위해서 네. 이 원자력 문제는 제가 우라늄이 앞으로 100년은 갑니다. 우라늄 전 세계 우라늄의 그 매장량 100년은 가는데 적어도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원자력 산업이라고 봅니다. 100년은 먹여 살릴 수 있는 네. 그게 원자력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아까 말한 ESS 같은 거. 네네. 그것도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스마트 그리드 같은 거. 우린 지금 IT나 이런 쪽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다 IT 산업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개만 하면 우리 한 10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국내의 시장이 작으니까 원자력도 국내에서 끝났죠. 해외 나가야 되고 스마트 그리드도 해외 나가야 되고 ESS도 마찬가지.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이제 우리가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지금까지 이제 WEC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대성그룹의 회장으로도 한국 에너지 산업을 계속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업인이면서 국제기구의 한 수장으로서의 삶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느껴지시는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항상 꿈이 네. 다국적 기업을 한번 경영하고 싶었어요. 정말 트롤리 다국적 기업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CEO들 다 간절히 모여서 보드 네네. 미팅도 하고 직원들도 다 동료의식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회사. 근데 월드 에너지 카운슬 바로 그거예요. 완전하게 그래도 보드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저로서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을 실제 경영하는. 네네. 그게 뭐 사실 세크레터리 제너럴의 비용까지 제가 다 사인할 정도로 뭐 철저히 또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앞으로 저는 살리고 싶고. 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이제 대성그룹에 저는 뭐 그동안 기업 경영을 하면서 같이 이제 왔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조지 웨스팅하우스 같이 숨어 있는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서 난 그걸 가지고 정말 이 새로운 그랜 에너지 트랜지션 속에서 새로운 하나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저희 회사의 대성 창투라고 창업투자 회사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에너지 신기술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마이크로업 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궁금한 게 한때는 좀 문화 사업에 앞장을 서셨고, 네. 네, 이제는 에너지 사업에 앞장을 서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 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이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순수한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산업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마음을 따뜻하게 몸도 따뜻하게 뒤집어 마음도 시원하고 몸도 시원하게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중에 이제 문화 사업과 에너지 사업이 어떤 면 제가 제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런 이제 측면도 있지만 또 문화 사업이 미국이 국방 사업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그 조그만 할리우드에서 생산되는 영화 산업의 매출액이 국방 산업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뭐 거의 비슷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문화 산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요새 뭐 방탄, BTS라든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회사는 원래 이제 에너지 회사니까 실제 이제 큰 산업혁명 같은 그런 큰 혁명을 일으킨 그 역할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를 만났기 때문에 네네. 세계적인 회사로 바뀌었듯이 저는 그런 이제 에너지 신기술을 뭐 에너지 에피션시라든지 마이크로브라든지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등등에 찾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글쎄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훈 회장님께서 이해를 들어주셨었죠. 1893년 테슬라는 시카고 만국 관람 회장을 전기로 밝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기혁명과 같은 변화가 생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